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고는 1117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8만원입니다. 11월이 지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금 수익으로 마감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 대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요번에 이제 김장하러 고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화수목 3일 동안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폰으로 제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매매는 하겠지만 방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결과는 금요일에, 그러니까 12월 2일이 되겠네요. 12월 2일 날 방송 때 장고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화수목 3일 동안 매매가 아니죠. 방송이 없다는 거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에 대한 생각입니다. 오늘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미정시가 금요일이 이게 제가 좀 잘못 알았는데요. 24일이 목요일이었고 휴장이었고, 그다음 25일 금요일은 휴장이 아니고 짧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끝까지 안 채우고 뭐 2시인가 뭐 이 정도에서 대충 2시인가 3시인가 그때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거의 혼조세 마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연휴로 3시간 앞당겨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시장이 그냥 눈치 보기 하다가 대충 다우는 약간 상승, 나스닥은 약간 하락, 대충 이렇게 해서 혼조세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양호해졌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조금 양호해졌고, 그래서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이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해할 수는 없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나스닥 선물이 한 1% 정도 빠져버리니까 1% 정도 빠지면서 오늘은 기관이 또 대놓고 던졌습니다. 이 기관이 코스닥을 1200억 정도 또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도 같이 덩달아 가지고 1000억대 매도를 하다가 지금 끝나는 시점에 보니까 마이너스 757억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매도를 했다기보다는 매도하는 척 하면서 공포감을 조성해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 같고, 마지막에 다시 매도를 확 줄였기 때문에 뭐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관이 지금 12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잘 되진 않습니다. 기관이 왜 던졌는지. 가끔씩 보면 기관이 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미증시에 대한 어떤 예측을 좀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나스닥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한 0.8 정도 되는 상황이고, 기관이 거의 한 1200억대 정도 코스닥을 매도하는 걸로 봐서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지수가 좀 밀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내려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정확하게 이해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미국 선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외국인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이 특히 이제 매도를 좀 많이 해버리는 바람에 지수가 뒤로 밀려버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방법이 없죠. 기관이 또 패대기 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모양이 좀 안 좋아지긴 했습니다. 2.13%나 하락했는데요. 분봉으로 보시면 아침부터 계속 눌렀죠. 이거 뭐 계속 매도하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매도하니까 개인들은 이제 밑으로 많이 내려오면 밑에서 저점 매수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가 안 돼갖고 지금 쭉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도 한번 볼까요? 뭐 코스피 지수도 아래쪽으로 약간 꺾이는 모습을 했고, 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미정시가 왜 빠져야 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특별한 악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뭐 항상 그 상태 그대로인 것 같고, 연준에서도 이번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악재가 있다면,
중국이 지금 확진자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뭐 4만 명 주말에 중국 확진자가 4만 명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 아주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 자체가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막 3만 명씩 이렇게 나오더라도 시장이 별로 악재로 작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감기약 같은 거 먹고 낫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중증도가 심하지 않고 약하기 때문에 뭐 걸리면 걸리고 감기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중국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봉쇄를 해버리기 때문에요. 그 봉쇄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중국에서 대다수의 공장에서 생산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봉쇄가 돼버리니까 정상적인 생산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도 확 떨어져 버리고 경기 침체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그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왜 그렇게 악재로 안 받느냐면 중국이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늘어나서 어떤 경기 침체 쪽으로 가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그러면 증시 악재로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금리 올리는 쪽에서 봤을 때는 긴축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침체되고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막 끌어올리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악재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이 뭐 뒤로 밀려버리니까요. 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하다가 이건 이제 제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니면 방향이 예측이 안 된다면 위험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눌린 이 부분이 이렇게 빠질 상황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보유 종목을 손절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홀딩하고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했습니다. 풀베팅으로 지금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많이 빠졌는데 미증시가 급락하게 된다면 내일 또 빠지게 되겠죠. 그럼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만약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나름대로 선방만 한다면 미증시 차트를 봤을 경우에요. 다우지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전고점 이 앞쪽에 이 매물대로 뚫고 지금 밀어 올라가 버렸고 나스닥이 지금 힘이 좀 없는 편인데요. 긴축 우려감 때문에 지금 나스닥 차트를 봐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밑으로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정도 선을 지키면서 위로 올라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안 빠지고 이쪽으로 방향을 이 자리만 지켜주거나 혹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코스닥은 이미 하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선반영에서 미리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오늘 미증시가 크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 내일장 국내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많이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 종목을 그대로 홀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서 손절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고 오히려 추가로 좀 더 매수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적으로 보고 일단 풀베팅 했고요.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 화수목 3일 동안 제가 이 컴퓨터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뭐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매수 매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그대로 손절하는 쪽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왜냐면 이제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컴퓨터로 볼 때는 위험 관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딱 보고 있다가 뭐 지수가 밀리는 거라든가 나스닥 선물이나 혹은 뭐 해외 증시 뭐 투자자 매매 상황 이런 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밀릴 때 바로 손절을 먼저 빠르게 정리해 버리면 됩니다. 근데 폰으로 할 때는 이 다른 주변 환경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지수가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그대로 손절해 버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풀배팅으로 지금 찔러놨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뭐 소신껏 해야 되니까요. 손실이 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저는 위쪽으로 배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부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유신 도화엔지니어링하고 태경 BK. 태경 산업은 오늘
그 매수했습니다. 그다음 KPF 한일단조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한일단조는 그 밀렸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손실이 발생됐는데 이건 뭐 팔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 왜냐면 이제 나름대로 뭐 그 K 방산 이렇게 해서 수출도 많이 늘어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바닥권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일단 지금 손실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한 2.4% 손실되어 있네요. 그대로 홀딩했습니다. 100만원. 그 다음 이 KPF가 생각보다 많이 밀렸습니다. 한 5% 정도 빠졌는데요. 이건 뭐 그 생각보다 힘이 없네요. 이게 이 거래량이 너무 안 나, 거래량이 되게 작은 것도 아닌데 어쨌거나 힘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적을 보고 들어갔는데 시장이 그렇게 반영을 못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홀딩했고요. 손절 안 하고 여기서 한 65,000원 정도 손실이 났습니다. 그 다음 태경 BK는 오늘 나름 조금 좋았습니다. 방향이 위로 약간 돌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주말 동안에 제가 뭘 생각했냐면 이제 12월이 다가왔기 때문에 뭐 배당 관련한 이런 부분들 이런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당을 어느 정도 주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실적이 많이 향상됐으니까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배당을 많이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쪽으로 해서 일단은 이 태경 BK는 오늘 방향을 양봉으로 돌렸기 때문에요. 추가로 100만원을 더 잡아갖고 현재 200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그 계속 말씀드리는데 JP모건이 이거 지금 계속 팔아먹는 모션이 나옵니다. 오늘도 보시면 3분봉입니다. 아침에 요쯤에서 JP모건이 매도를 치니까 매도 이렇게 하다가 매도를 막 내리니까 쭉 눌렸는데 이제 그 세력이 그랬는지 어떻게 정확히 모르겠지만 매수가 들어가고 확 당겨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외국인 물량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그 보시면 한 50만 주 남았는데 오늘 한 10만 주 정도 팔아먹었으니까 40만 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 물량이면 다 던지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외국인 매도 물량만 JP모건, 특히나 JP모건 매도만 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물론 이제 시장이 상승한다는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다 나오고 나면 강하게 위로 슈팅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눌렀다가 다시 돌렸으니까요.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오늘 100만원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태경산업은 태경 BK 모여서 하는데요. 이 종목도 뭐 실적이 나름 괜찮은 것 같고 연말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잡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잡았고요. 다행히 약간 수익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태경산업 100만원 오늘 추가로 잡았고요. 여기가 잘 됐는데 문제는 제가 200만원씩 가지고 있던 이 유신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이 오늘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이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4.68%나 밀렸는데 이거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확 밀어가지고 그 눌러버렸는데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봤을 때 지금 코론 글로벌이 거의 대장격으로 새로운 대장격으로 지금 그 세력이 컨트롤 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계속 밀렸는데 마지막에 당겨 올려갖고 상승 전환 시켜놨거든요. 그리고 한미 글로벌도 여전히 강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나마 음봉이었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신이 3등주였는데 오늘 좀 뒤로 밀려버렸고 개인적으로는 이 코론 글로벌하고 한미 글로벌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갖고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못 올라간 그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종목 쪽으로 해서 유신하고 도화엔지니어링을 보고 있었는데 유신이 오늘 너무 많이 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도화엔지니어링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철도 쪽에 좀 강력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화엔지니어링을 오늘 좀 비중을 많이 담았습니다. 그 유신은 200만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고 도화엔지니어링은 200만원 있는 데서 200만원을 더 잡아가지고 현재 400만원 비중을 확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크게 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더 추가 매수해서 현재 지금 1117만원 풀배팅으로 질렀습니다.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내일 제가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손절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게 폰으로 뭐 마땅히 어떻게 대응할 상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해서 오늘 장에 대한 제가 했던 부분 설명드리고요. 화수목 3일 쉬고 금요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첫 주에 좀 분위기 좋았는데 초반에 뒤로 가면서 조금씩 빠져버려 가지고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네요. 월 초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다가 가다가 뒷심이 약해가지고 벌었는 걸 이렇게 까먹으면서 끝이 나는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만약 시장이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손절해가지고 그나마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11월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저는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